당신이 가진 구두는 몇 켤레입니까? 한 켤레라면 가난한 거고, 세 켤레면 평범한 거고, 다섯 켤레면 그럭저럭 사는 거다. 그런데 유능길의 소설 속 권씨는 9켤레를 가졌다. 셋방살이에 월세는 밀리고, 임신한 아내는 연탄가스에 쓰러지는 그 집에서 9켤레. 이게 허세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1970년대 서울은 지금 우리가 아는 서울이 아니었다. 공장 굴뚝 연기가 하늘을 덮고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 변두리로 몰려들던 시절.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났고 그중 대부분은 권씨처럼 새방 하나를 겨우 얻어 살았다. 좁고 낮은 지붕 아래 꿈도 좁아지고 숨도 좁아지는 삶. 권씨도 그중 한 명이다. 특별하지 않다. 그냥 그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가장 중 하나. 그런데 구두가 9켤레다. 작가는 이 구두를 처음 보여줄 때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 있다. 방문 앞에 가지런히. 반들반들하게 닦인 것도 있고 뒤축이 달아 조금 기울어진 것도 있다. 색깔도 다양하고 용도도 달라 보인다. 하지만 모두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 장면을 읽는 순간 멈추게 된다. 왜 9켤레인가? 왜 하필 9인가? 한 켤레도 아니고 두 켤레도 아니고 9켤레. 가난한 새빵에 어울리지 않는 숫자다. 그런데 바로 그 어울리지 않음이 핵심이다. 권씨는 가난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가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구두는 그 버팀목이다. 삶이 아무리 허름해도 발만큼은 제대로 갖추겠다는 말로 하지 않는 선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버티고 있다. 구두 9켤레가 그 증거다. 이 소설에서 화자는 권씨를 멀찍이서 바라본다. 같은 새방 건물에 살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관찰이다. 권씨가 아침에 구두를 닦는 모습, 아내가 쓰러졌을 때 당황하면서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집세 얘기가 나왔을 때 살짝 굳어지는 얼굴. 작가가 화자를 이렇게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동정이 된다. 동정은 권씨의 존엄을 무너뜨린다. 너무 멀면 관심이 없어진다. 그 사이 어딘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권씨를 바라보는 것. 그래야 권씨가 제대로 보인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설 중반 아내가 연탄가스에 쓰러진다. 이 장면은 짧게 지나가지만 무겁다. 1970년대 새방에서 연탄가스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가난이 만들어낸 위험이었다. 권씨는 허둥댄다.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평소 구두를 닦을 때 그 단단한 모습이 잠깐 흔들린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완벽하게 버티는 사람은 없다. 권씨도 마찬가지다. 그도 무너질 뻔한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도 다시 구두를 닦는 사람, 그게 권씨다. 그리고 그게 그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가장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존엄을 거창하게 생각한다. 권리, 투쟁, 저항, 누군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런데 유능길은 전혀 다른 곳에서 존엄을 찾는다. 닦인 구두 한 켤레,
추운 새벽 아내 곁에서 눈을 뜨는 것. 월세가 밀려도 고개를 똑바로 드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하루는 버텨내는 것. 소리 없는 존엄이다. 그래서 더 아프다. 결말에서 권씨 가족은 떠난다. 조용히, 말없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더 싼 곳으로, 더 변두리로, 서울의 더 어두운 구석 어딘가로. 화자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떠난 뒤다. 인사도 없었다. 작별도 없었다. 그냥 사라졌다. 남은 건 구두 9켤레뿐이다. 이것이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작가는 여기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다. 슬프다고 쓰지 않는다. 안타깝다고 쓰지 않는다. 그냥 구두가 거기 있다고 쓴다. 가지런히 아무도 없는 방문 앞에. 독자가 무너지는 건 바로 그 순간이다. 왜 두고 갔을까? 챙길 겨를이 없었을까? 아니면 일부러 남겨둔 걸까? 새로운 곳에서는 이 구두를 신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이 구두들이 이 새방에서의 싸움을 기억하는 증인이라 차마 가져가지 못한 걸까? 작가는 말하지 않는다. 독자가 스스로 채워야 한다. 이 소설이 불편한 이유가 있다. 권 씨는 우리 아버지일 수 있다. 혹은 우리 자신일 수 있다. 가난을 숨기려 했던 기억,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괜히 힘을 줬던 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날들. 누구에게나 구두 9켤레 같은 게 하나쯤은 있다. 남들 눈에는 이상해 보여도 자신에게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 윤은길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소설은 1977년에 발표됐지만 지금도 낡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어도, 가난의 모양이 달라져도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두 9켤레.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구두 끝 털며 문을 나섰지. 구멍난 주머니 손을 넣어도 잡히는 것은 바람뿐이지. 그래도 나는 고개를 들고 저 골목 끝을 또 걸었네. 오늘도 누군가 날 기다리듯 작은 희망을 품고 갔네. 아, 우리네 삶아 참 고단하다. 고단하다. 아, 그래도 하루 버티고 선다. 젖은 가슴에 불씨 하나 꺼질 듯 살아. 또 아침을 맞네. 점심값 모자라 물로 넘기고 남의 웃음에 웃는 척했네. 어머니 얼굴 떠올라 보면 괜히 눈물
눈을 가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들고 저 골목 끝을 또 걸었네.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말자 속으로만 수없이 다짐했네.